서울 강남에 위치한 빛나는 5성급 호텔 로비엔 유리와 대리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곳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죠. 이 호텔은 하룻밤 묵는 데만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공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들리는 클래식 음악은 이 호텔의 품격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멋진 공간에 낡은 가방을 든 윤옥자 여사가 들어옵니다. 주름이 진 얼굴과 오래되고 헌 코트, 운동화, 흰머리 가득한 단발머리가 윤 여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죠. 호텔 직원들의 시선은 그런 윤옥자 여사에게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여기 왜 들어왔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젊은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듯 얘기합니다. 윤옥자 여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어느새 안내 데스크를 향했습니다.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는 윤옥자 여사. 호텔 내부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되는 듯하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직원들, 손님들의 시선이 꽂히고 귓속말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윤옥자 여사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40대 중반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얼굴에 띈 자신감 넘치는 미소예요. 호텔 총지배인 정상훈이죠. 그는 윤옥자 여사 앞에 선뜻 나타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손님, 여긴 커피숍이 아닙니다. 예약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정상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과 거만함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윤옥자 여사의 초라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쳤죠. 윤옥자 여사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들어 정상훈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제가 예약을 하려고 왔습니다. 윤옥자 여사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죠. 정상훈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런 사람이 무슨 예약을 이라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때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4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고문 박소연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박소연은 옆에 앉은 다른 고위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세상에, 저런 차림으로 여기 와? 호텔 품격 떨어지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너무나 컸습니다. 박소연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호텔 직원들은 윤옥자 여사를 향한 정상훈과 박소연의 태도를 보고 더욱 차갑게 대합니다. 마치 그녀가 이 화려한 공간을 더럽히는 존재처럼 여기는 눈빛들이에요. 윤옥자 여사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죠. 그녀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서글픔, 하지만 곧 담담함으로 돌아옵니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어요. 호텔의 화려함과 윤옥자 여사의 소박함이 만나 만든 불편한 대조죠. 그 순간 이 차가운 공기를 깨는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차가운 로비의 공기를 깨고 한 젊은 여성이 윤옥자 여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외면하는 가운데 입사 2달 차 신입 직원 한나래가 미소를 띤 채 앞으로 나섰어요. 23세의 젊은 나이, 아직 사회생활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한나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친절함으로 가득했죠. 다른 직원들이 던지는 의아한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윤옥자 여사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윤옥자 여사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 순간 느꼈을 거예요. 윤옥자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쓸 스위트룸 예약하려고 왔네. 며느리 가족 숙소도 같이. 그 말을 들은 정상훈 지배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집니다. 그는 한나래의 어깨 너머로 다가와 얕은 코웃음을 쳤어요.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런 방을 예약하시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라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로비 소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소연 고문도 혀를 찹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에서는 독설이 흘러나왔어요. 요즘 호텔도 참 아무나 와서 예약하겠다고 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꼬는 톤이 주변에까지 들릴 정도였죠. 한나래의 볼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선배들의 태도가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더욱 공손하게 윤옥자 여사를 대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죠. 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약 데스크에서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나래는 윤옥자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옥자 여사의 거친 손등이 한나래의 부드러운 손과 대조를 이루었어요. 평생 고생한 손, 그 손의 주름과 굳은 살이 윤옥자 여사의 인생을 말해주는 듯 했죠. 다른 직원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립니다. 저 신입 뭐 하는 거야? 저런 손님 상대하다 지배인님한테 혼나겠는데. 자기만 착한 척하네.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과 말들이 한나래의 등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죠. 윤옥자 여사는 한나래를 따라가며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온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고마웠을 거예요. 윤옥자 여사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쳤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예약 데스크로 향하는 그들을 정상훈 지배인이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손님이 우리 호텔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비즈니스와 품격만을 생각하는 지배인에게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지닌 물질적 능력으로만 판단되는 것이었죠. 한나래는 예약 데스크에 도착하자 윤옥자 여사에게 의자를 내어드립니다.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진심이 윤옥자 여사의 마음에 닿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몇몇 손님들은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고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과 그런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직원, 그 조화롭지 않은 모습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하지만 한나래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직 눈앞의 손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옥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났을 거예요. 세상엔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예약 데스크에서 한나래가 윤옥자 여사의 요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정상훈 지배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얕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죠.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상훈은 한나래를 살짝 밀어내며 컴퓨터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에 교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죠. 정상훈은 고개를 들어
윤옥자 여사를 바라봅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어요. 스위트룸 예약금만 5천만 원입니다. 결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신은 절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비웃음이 깔려 있었죠. 한나래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시스템 화면을 힐끔 보고 이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실제 예약금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항의가 나오려 했지만 정상훈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약 데스크 주변으로 몇몇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조롱의 빛이 역력했죠. 저런 아줌마가 어떻게 이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예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옥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황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지켜보는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천천히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옥자 여사의 손길을 쫓았어요. 정상훈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맴돌았지만 그의 눈에 잠시 불안함이 스쳤죠. 윤옥자 여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빛바랜 지갑이 아닌 광택이 나는 검은색 카드였어요. 그것은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금융권에서도 특별한 고객에게만 발급하는 블랙 VIP 카드였죠. 카드에 새겨진 금색 로고가 불빛 아래 번쩍입니다. 정상훈의 미소가 순간 굳었어요. 그의 눈이 카드를 향해 쏠렸습니다. 그는 그 카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상위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카드였으니까요. 윤옥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정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 믿고 싶었는지 기계적으로 결제 절차를 진행했죠. 승인 요청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컴퓨터 화면에 결제 정보가 처리되는 동안 로비는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결제 시스템에서 승인 메시지가 떴을 때 데스크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헉! 승인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말에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 초라한 차림의 노부인이 5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결제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정상훈 지배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교만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만 남았죠. 그가 내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소연 고문의 표정도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우아한 자태가 순간 흔들렸죠.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경계심이 함께 깃들었습니다. 로비에 여전히 술렁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윤옥자 여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예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참아온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듯했죠. 윤옥자 여사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가족도 묻게. 프리미엄룸 5개, 사흘치 추가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 한마디에 예약 데스크 주변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죠.
프리미엄룸 5개, 사흘치. 간단한 계산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입니다. 직원들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어요. 방금 전에 충격이 채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폭탄 선언이 터진 거죠. 정상훈 지배인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창백했던 얼굴에 갑자기 꽃이 피는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눈에는 돈의 향기를 맡은 듯한 빛이 어렸죠. 마치 변신한 사람처럼 그는 윤옥자 여사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정상훈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손함으로 가득했어요. 방금 전 그 비웃음과 깔보는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의 눈빛은 이제 돈에 대한 욕심과 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소연 고문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가 어색하게 서둘러 윤옥자 여사에게 다가갔죠.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경멸의 대상이었던 저런 아줌마는 이제 존중받아야 할 귀한 손님이 된 거죠. 그녀의 눈빛에는 윤옥자 여사를 향한 호기심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까 하는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죠. 그들의 눈빛은 대체 이 아주머니는 누구지? 라는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한나래만은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윤옥자 여사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한나래의 눈에는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바라보는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님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나래의 목소리는 처음과 같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윤옥자 여사의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윤옥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낡은 가방을 꼭 쥐었죠. 윤옥자 여사의 눈빛이 한나래와 마주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윤옥자 여사의 눈에는 내가 진정한 사람이구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한나래의 눈빛에는 당신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 존재 자체에 있어요라는 공감이 담겨 있었죠. 정상훈과 박소연은 윤옥자 여사의 양쪽에서 극진한 태도로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굽실거림과 아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윤옥자 여사는 그들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고급 VIP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체크인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공손했어요. 그의 눈빛은 윤옥자 여사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하게 움직였죠. 방금 전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그의 모든 행동에 묻어났습니다. 윤옥자 여사는 그 모든 아부와 관심 속에서도 한나래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 직원이 나를 안내해주면 될 것 같네. 그녀의 한마디에 정상훈과 박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들의 눈에 스친 당혹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평소와 같은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날의 이상한 분위기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모두 사라졌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호텔 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45세의 윤성우, 이 호텔의 대표이자 회장이에요.
맞춤 제작된 듯 완벽하게 몸에 맞는 네이비 블루 슈트, 깔끔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함께 어딘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우가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의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직원들은 서둘러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지배인이 가장 먼저 윤성우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 전 윤옥자 여사를 대할 때의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공손함과 아부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죠. 박소연 고문도 서둘러 정상훈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고급스러운 투피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윤성우에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죠. 윤성우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호텔 상태가 궁금해서 들렀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의 질문은 일상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정상훈과 박소연은 윤성우를 VIP 라운지로 안내합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라운지에서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직원이 재빨리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정상훈은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상훈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죠. 요 며칠 이상한 손님이 VIP 대접을 원하시네요. 호텔 이미지 생각하면. 그의 말은 완전히 끝맺음되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윤성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상한 손님이라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정상훈을 움츠러들게 했어요. 박소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맞아요. 직원들 교육 좀 더 시켜야겠어요. 어제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분이 오셔서 우리 최고급 스위트룸과 프리미엄룸을 여러 개 예약하셨거든요. 돈은 있으신가 봐요. 하지만 그런 분이 우리 호텔의 품격에. 그녀의 말에는 뿌리 깊은 계급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성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의 눈빛에 순간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 손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정상훈과 박소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윤성우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죠. 정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신데 헌 코트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으셨어요. 처음에는 예약할 능력이 없어 보여서. 윤성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스친 놀라움과 깨달음,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 손님의 이름은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윤옥자였던 것 같습니다. 박소연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죠. 윤성우의 눈이 커집니다.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놀라움, 깨달음,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까지.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그 손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날 오후 호텔 전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모든 부서에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로비와 연결된 대형 연회장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소집은 대개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던데. 누군가 큰 실수라도 한 걸까?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갑니다. 연회장 구석에 모인 접수 데스크.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날 있었던 윤옥자 여사의 이야기가 작은 목소리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정상훈 지배인과 박소연 고문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에서 불안함이 엿보였어요. 그들은 가끔 서로를 흘끔거리며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교환했죠. 신입 직원 한날에는 조용히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전날 윤옥자 여사를 진심으로 대했던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소집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정확히 오후 2시 윤성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로비에 모인 2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죠.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와 오늘 우리 호텔에 한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죠. 정상훈과 박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들의 눈에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어요. 윤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죠. 그의 시선이 각 직원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VIP 고객, 윤옥자 여사님은 윤성우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강조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고모님이자 이 호텔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어요. 몇몇은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었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정상훈과 박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정상훈은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렸고 박소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죠. 30년 전 이 호텔을 창립할 때 고모님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윤성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호텔의 서비스 품질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모두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정상우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박소연은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죠. 윤성우의 표정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고모님의 가방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로 여러분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윤성우가 손가락을 튕기자 연회장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집니다. 화면에는 전날 로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정상훈 지배인이 윤옥자 여사를 깔보며 내쫓으려 하는 장면, 박소연 고문이 경멸적인 시선으로 호텔 품격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죠. 화면 속 생생한 영상과 음성의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숨도 쉬지 않는 듯 했어요. 정상훈과 박소연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었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상훈과 박소연을 바라보았죠. 그들이 받게 될 처벌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윤성우의 표정은 이제 단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단력도 엿보였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죠. 우리 호텔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윤성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중과 품격, 그리고 진심 어린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손님의 지위나 외모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상훈과 박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지금껏 쌓아온 그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성우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정상훈 지배인 박소연 고문,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전체에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과 수군거림이 오갔어요. 해임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모두가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죠. 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가득했죠.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이때 연회장 뒤쪽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윤옥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윤옥자 여사가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연회장 전체가 숨죽인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박소연 고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윤옥자 여사를 향해 박소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진심 어린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을 무시했던 내 오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윤옥자 여사는 박소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어딘가 모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람은 옷이나 지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라도 알아줘서 다행이네. 윤옥자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지혜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성우는 고모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죠. 오늘의 교훈을 모두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한 사람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한나래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나래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죠.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성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가장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다고, 외모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를 존중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나래를 바라보았죠. 오늘부로 당신을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한나래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사 2달 차 신입 직원이 갑자기 매니저 직책을 받는 일은 전례가 없었죠.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상훈과 박소연을 바라보았죠. 그들이 받게 될 처벌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윤성우의 표정은 이제 단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단력도 엿보였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죠. 우리 호텔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윤성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중과 품격, 그리고 진심 어린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손님의 지위나 외모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상훈과 박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지금껏 쌓아온 그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성우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정상훈 지배인 박소연 고문,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전체에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과 수군거림이 오갔어요. 해임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모두가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죠. 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가득했죠.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이때 연회장 뒤쪽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윤옥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윤옥자 여사가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연회장 전체가 숨죽인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박소연 고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윤옥자 여사를 향해 박소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진심 어린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을 무시했던 내 오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윤옥자 여사는 박소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어딘가 모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람은 옷이나 지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라도 알아줘서 다행이네. 윤옥자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지혜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성우는 고모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죠. 오늘의 교훈을 모두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한 사람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한나래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나래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죠.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성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가장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다고, 외모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를 존중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나래를 바라보았죠. 오늘부로 당신을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한나래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사 2달 차 신입 직원이 갑자기 매니저 직책을 받는 일은 전례가 없었죠.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후, 호텔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로비의 화려함은 그대로지만 그 공간을 채운 공기는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졌어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났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는 180도 달라졌죠. 호텔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새겨진 커다란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봅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가슴에 새긴 진정한 가치였어요. 오늘따라 호텔 로비는 특별한 손님들로 분주했습니다. 윤옥자 여사가 손주들을 데리고 호텔을 찾았기 때문이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손녀와 정장 차림의 손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윤옥자 여사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옥자 여사님 오셨군요. 한날의 매니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 신입 직원에서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승진한 한날에는 이제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이 아이들이 호텔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거든. 윤옥자 여사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전 이 호텔을 공동 설립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듯 했죠. 한날에는 윤옥자 여사의 손주들에게 허리를 낮추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호텔에 온 걸 환영해요. 특별 투어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어요. 한나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윤옥자 여사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손님의 카드 등급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본 윤옥자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텔 곳곳을 돌아보는 동안 윤옥자 여사는 변화된 분위기를 몸소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동등한 존중을 표했고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서비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투어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온 윤옥자 여사와 손주들. 한날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 윤옥자 여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회가 깃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이 호텔을 시작할 때의 순수한 꿈, 그리고 그 꿈이 다시 살아난 이 순간을 만끽하는 듯 했죠. 윤옥자 여사는 손주들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란다. 그녀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숙연해졌어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호텔 밖으로 나가는 윤옥자 여사의 뒷모습을 한나래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죠. 카메라가 서서히 올라가며 호텔 간판을 비춥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호텔의 새 슬로건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내레이션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아는 곳, 그곳이 진짜 최고급 호텔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